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ITSOC팀 발표를 맡은 유명석입니다. 저희는 스마트 환경 적용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마이크로 도플러 신호 핸드 제스처 인식 시스템에 대해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핸드 제스처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저희 디자인에 대한 모티베이션이랑 저희가 구성한 시스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결과, 데모 영상 시연, 그 다음으로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핸드 제스처 시스템은 센서에서 핸드 제스처를 인식한 뒤 디바이스에서 그것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편하다는 점과 사용자가 이제 손의 움직임에 따라 직관적으로 그 디바이스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핸드 제스처 인식 시스템은 이제 센서를 이미지 센서나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단점은 센서의 가격이 비싸다는 점과 센서의 파워가 많이 사용된다는 점과 시스템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있고, 환경에 따라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센서의 경우 어두운 상황에서 사용하기 힘들고,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용자가 입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핸드 제스처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CW 레이더를 사용해서 D1 SoC 보드에서 신호처리를 한 뒤 디바이스를 조정하는 그 시스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기존의 센서와 다르게 센서의 가격이 낮고 센서 동작 파워가 낮고 시스템의 복잡도가 낮고 환경에 덜 의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 이제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잘 그거를 캐치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구성을 할 때, 시스템을 구성할 때 리얼타임을 구성을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리얼타임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레이더가 계속 진행이 되고 데이터가 쌓이게 될 텐데 그 메모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유효한 데이터를 어떤 스타트 포인트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귀결되었는데요. 로우 데이터가 들어올 때 어떻게 유효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플로우 차트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FPGA에서는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을 진행하고 HPS에서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한 데이터를 받아서 스펙트로그램을 만든 뒤 예측을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록 다이어그램인데요.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CW 레이더에서 손동작을 인식을 하고 ADC에서 데이터를 받고 나서 데시메이션을 진행하고, 데시메이션을 진행한 뒤 이제 트리거라는 저희가 설계한 모듈에 들어가서 유효한 데이터를 판별한 뒤에 DPRAM에 필요한 유효한 데이터의 인덱스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DPRAM의 동작은 멈추게 되고 이제 브릿지를 통해서 HPS로 그 유효한 데이터를 넘겨주게 됩니다. HPS에서 넘겨받은 데이터는 STFT를 진행하게 되고 스펙트로그램을 형성하게 됩니다. 스펙트로그램을 통해서 앞서 저희가 PC에서 모델링을 한 딥러닝 모델링을 통해서 프리딕션을 진행하게 되고, 프리딕션된 데이터는 UART 통신을 통해 PC를 조절하게 됩니다. PC의 조절이 끝난 뒤에는 신호를 다시 브릿지를 통해 FPGA에 보내게 되고 다시 ADC와 DRAM 모든 모듈이 다시 동작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스키매틱입니다. 저희는 KMC1 레이더 모듈을 사용하였는데요. KMC1 레이더 모듈과 D1 SoC 보드의 스키매틱을 분석해서 저희는 연결을 해서 잘 동작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리거 모듈 알고리즘입니다. 저희는 로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윈도우를 설정하고 윈도우의 대표값을 만들어서 어떤 스레시홀드 값을 저희가 설정한 값이 넘으면 그 이후에 맥스치를 찾아서 그 지점이 유효한 데이터라는 것을 뽑아내는 맥스 인덱스를 마지막으로 뽑아내서 DPRAM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모듈을 설계하였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저희는 처음에 매트랩에서 이 트리거 모듈을 먼저 설계를 한 뒤 다음 앞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트리거가 잘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에 RTL 설계를 하여서 RTL과 매트랩의 결과가 같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펙트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펙트로그램은 이제 3D 데이터를 2D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축은 타임축이고 Y축은 프리퀀시, 컬러는 시그널의 매그니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펙트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트리거된 신호가 들어오면 해닝 윈도우를 씌우고 STFT를 진행합니다. STFT를 하기 전에 해닝 윈도우를 씌운 경우 이유는 STFT가 윈도우를 시프팅하면서 FFT를 하는 FFT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 연속점에 대한 왜곡이 생길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해닝 윈도우를 씌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STFT를 하게 되면 2차원의 행렬을 가지는 데이터가 형성되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컬러 매핑을 진행하는데,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이유는 컬러 매핑을 할 때 저희는 Z라는 컬러 매핑을 사용하였는데요. Z 컬러 매핑의 인풋은 1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는 데이터를 넣어서 컬러 매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성한 CNN에 대한 결과인데요. 일단 저희는 먼저 PC에서 트레이닝을 먼저 진행을 하고, 진행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HPS에 불러와서 판정만 HPS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400개, 모션당 400개를 측정하였고, 360개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40개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저희는 그 로우 데이터에서 유효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높은 정확도를 설계하였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99% 이상의 유효한 데이터를 정확도로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로직 게이트가 12%밖에 사용되지 않았고, 메모리 비트가 3%밖에 사용되지 않아서 적은 복잡도의 시스템을 구성하였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모 시연에 앞서 저희가 핸드 제스처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테이블로 보여드리는데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직관적으로 손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스크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지고 상하 좌우는 앞으로 갔습니다. 다음은 데모 시연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리얼타임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에서 모델을 불러오는 시간과 그 판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약간 지연 시간이 있는 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트리거 되는 지점은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소프트웨어에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판정하는 부분을 소프트웨어에서 처리하려다 보니까 지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저희는 FPGA와 HPS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구성을 하였고, RTL과 소프트웨어를 모두 사용을 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완성도 면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트리거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높은 유효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저복잡도를 아까 설명드렸고, 앞으로의 향후 연구 방향은 이제 모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설계한 트리거 알고리즘은 상하 좌우로 손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손가락을 하나만 움직인다든지 작은 움직임에 대해서도 캐치할 수 있도록 트리거 알고리즘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데모 영상에서 보셨듯이 소프트웨어에서 다 판정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걸리는 점, 리얼타임에서 뭔가 약점이 있었던 점에서는 FPGA를 이용해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하면은 더 빠른 속도로 리얼타임에 맞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